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벌써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주말에는 참 벚꽃이 만발하는 바람에 저도 딸내미랑 같이 사진을 찍으러 다녀왔어요. 벚꽃이 정말 활짝 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곧 여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24도? 24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차트 보실게요. 자, 제가 이게 벌써 네 번째인가? 일단 녹화라서 지금 아주 이게 뭐 필기도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월요 징크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자, 제가 이제 요 정도 자리부터 아마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쪽에 힘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계속 매수로 하고 끊어쳐야 된다. 짧게 끊어야 된다. 매수하고 청산, 매수 청산 뭐 이런 식으로 끊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자리보다는 다소 이제 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푸틴과 옐런의 합작으로 뭐 입김이 작용한 거죠. 이런 합작으로 사실 좀 다소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렇지만 뭐 어떤 선을 완전히 넘어선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 전혀 뭐 의식을 부담이 될 정도의 어떤 그런 상승을 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액션을 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 기회를 상당히 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쉽지만 저는 매도를 못한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좀 다시 매도를 못한 게 잡고는 있었지만, 자, 일단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단기적으로 매수의 힘이 작용됐던 것은 일단 소멸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소멸이 됐고, 일단 단기의 힘은 되레 이제는 매도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쪽으로 기울어졌는데, 이제 중장기의 힘과 단기의 힘이 매도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의 힘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절대적으로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단기 저점이 온다 하더라도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매도를 했다가 잘라내는 뭐 이런 정도의 것까지는 가능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게 가능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매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아주 매매를 잘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계속 그러니까 반등이 오면 매도로 대응하자. 반등이 오면 매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반등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일단 온다면 많이 와봐야 한 44K 정도, 요 정도 전후로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뭐 생각보다 지금 좀 아침에도 갑자기 이제 매도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매도세가 강하다. 그래서 섣불리 그러니까 반등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막 강력하게 하락으로 이렇게 막 내려갈 수 있는 또 그런 자리는 또 아니에요. 뭐 주추세가 요번에 올라왔던 주추세가 깨져 있는 건 사실인데, 깨졌다 하더라도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 단기 반등을 주다가 이렇게 지금 내려온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시 한번 반등을 줬다가 뭐 하루 정도 끝에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의 어떤 반등이나 횡보 정도, 뭐 큰 반등이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44K 정도 오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는 쉽지 않아요. 어제였나요? 어제 밤이었나요? 뭐 오늘 아침이었나요? 하여튼
3K 초반까지 왔었잖아요. 요 반등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요 반등으로 마무리됐을 가능성, 가격에 대한 반등 파동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횡보, 반등 후 횡보를 보이다가 나중에 하락을 보일 가능성에다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무게를.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점선 보이시네요. 보이시죠? 예. 점선 추세를 보면 단기 하락 추세를 살짝 돌파했다가 급격한 하락. 근데 이걸 깨고 내려오지 못했죠. 그래서 좀 반등이 만약에 나타나려면, 결국은 반등이 나타나려면 요런 이제 추세가 돌파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요 추세가. 조금 색깔이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으로 바꿔보면 요 추세가 만약에 이제 쉽게 돌파될 것 같진 않은데, 이제 만약에 돌파된다면 조금은 더 반등을 보일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놀다가 여기 돌파가 되면, 그럼 이제 요 전고점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이게 한 43K 한 초중반 되겠죠. 요 정도까지는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조금 박스권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빨리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지금 흐름은 매수보다는 매도 쪽에 무게를 둔 그런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힘의 균형이 워낙 큰 흐름은 하락이었던 데다가 역시 이렇게 버벅거리나요, 그죠? 워낙에 하락이었던 데다가 단기까지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쉽게 상승 전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시간이 지나서 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좀 반등의 무게를 두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 뭐 나름 뭐 다른 비트코인에 비해서 다른 코인 뭐 비교하기 그렇고, 자, 일단은 뭐 주추세가 여기서 이제 뭐 가파른 추세였으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주추세가, 잠깐만요, 볼륨을 좀 제가 주식 거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볼륨이 너무 크게 돼 있는 소리가. 주추세가 뭐 여기서 들락날락 하긴 했지만 이게 주추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추세가 일단은 걸려서 깨졌었고, 이제 완벽한 게 이제 딱 볼 수 있는 추세는, 정말 진짜 추세는 사실 이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세를 깬 다음부터 이제 급격하게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스권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둡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전의 흐름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여기에서의 상승폭도 상당히 컸었고, 지금 내려오는 것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덜 내려온다고 볼 수 있어요. 덜 내려온다고. 그리고 저점을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저점을 조금 다소 상승시키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한 2,950 정도, 그러니까 3,000 밑으로 내려오면, 일단은 막 반등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조금씩 분할해서 청산을 하는 거.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큰 흐름은 뭐 일단 마찬가지로 하락이지만 요거는 조금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매도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리플입니다. 리플. 자, 리플은 뭐 지금 보시는 바대로 원래 셌었는데 지금 뭐 지지선 부분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단 추세선 근처까지 지금 들어간 상황에서 일단 이 자리에서, 만약에 리플이 이 자리에서
이 추세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흐름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켜주고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여기 이 자리는 상당한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력이 강한 자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가 된다. 그럼 일단 반등의 무게를 두는 거고, 반등한 다음에 반등이 어디까지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반등한 다음에 뭐 여기까지 온다면 일단은 뭐 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 반등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뭐또 바로 잘라내고 액션을 이제 아래쪽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를 잘 이제 생명선처럼 생각하시고 리플은 거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자, 솔라나. 자, 뭐 사실 나름 그래도 그 이제 올라갈 때는 나름 뭐 그냥 그 계단식으로 사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상당히 좀 뭐 잘 잡은 분들은 수익률이 꽤나 높게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종의 이제 삼각 수렴형의 어떤 모습을 그리다가 깨고 반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그리고 1차 지지선 근방에 들어왔어요, 지금. 주추세는 깨졌지만 그 추세 깨고 나서 일단 수평 추세에 어떤 지지력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가격대에서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자리가 지금 강한 자리긴 한데 지금 모양새로 본다면 사실 뭐 지켜지는 거에 너무 무게를 두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거 딱 볼륨 너무 안 들리는 건 또 아니겠죠. 확 줄여놨더니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거 제 말소리까지 안 들릴 수 있는 거 막 신경이 좀 쓰이네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이제 그 트랩이 발생되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만약에 이렇게 깨고 내려왔을 때 이건 한번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상당히 좀 다소 애매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95K 정도, 아니 95K 95불 95불 정도 95불 정도 오면 이 자리에서는 일단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 한번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95불 솔라나. 자, 이오스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죠? 흐름은 이전에는 솔라나랑 비슷하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매도를 쳤다면 상당히 이제 괜찮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뭐 솔라나 위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죠? 솔라나 위치하고 위치는 돌파했던 자리를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뭐 패턴 자체는 비슷하긴 한데 힘으로 보면 사실 얘가 조금 더 이 자리는 지지력이 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비슷한 자리긴 하지만 만약 두 종목을 비교한다면 조금 더 강한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가 깨지면 뭐 얘도 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만만하게 막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예요. 일단 중요한 자리 2.3불 정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오스. 자, 다음은 샌드박스입니다. 샌드박스. 자, 샌드박스는 뭐 많이 쳐져 내려왔어요. 이전에 이미 여기서 이제 뭐 매도 신호를 완벽하게 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도의 어떤 그런 자리까지 들어왔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 움직임이 좀 지저분했어요. 지저분했고 그다음에 이제 되돌림을 주긴 줬는데 그리고 나서 쳐져 내려오는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샌드박스는 나중에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듭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쳐져 내려오면 얘는 굉장히 이 밑동을 진짜 이거를 쉽게 깰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매수는 일단 샌드박스 같은 건 반등이 보인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다음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자, 에이다는 뭐 제가 매도를 잡았었다가 사실 그냥 너무 쉽게 준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떠난 거, 그죠? 자, 그래서 에이다 보시면 요런 추세,
이런 추세. 그러니까 뭐 일종의 뭐 이런 거를 뭐 헤드앤숄더라고 보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헤드앤숄더라고 보기는 좀 다소 뭐 좀 애매하죠, 그죠? 예. 차라리 뭐 이런 것들은 뭐 쌍봉의 개념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쌍봉의 개념을 보든 헤드앤숄더로 보든 뭐 삼산으로 보든 뭐 어떻게든 보든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 고점 부분에서 이제 추가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일단 이탈되는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선 부근에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강한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버티고는 있지만 이제 고점 자리라서 버티고는 있지만 강한 자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점이더라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고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고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리는 그렇게 강한 고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지력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됐었고 일단 다시 내려오고는 있는데 만약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92 정도 왔을 때 이제 트랩이 발생이 된다면 일단 한 번쯤은 시도를 한 10% 정도 보고 시도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맥스 10% 정도 보고. 자, 뭐 의외로 뭐 크게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등이 만약에 이제 그 비트코인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 의외로 큰 반등도 이제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뭐 대략 그냥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제 0.92불 정도 본다면 그러면 한 10%뭐 일단 그 정도는 일단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루나입니다. 루나. 자, 루나가 좀 생각한 것보다는 다소 강하게 꺾여 내렸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루나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매도하는 것도 그랬는데 보시면 루나가 요 추세를 깨지면서 한번 버티다가 깨고 내려오는 거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사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칠 수는 있는 자리예요. 여기 한번 트랩 주고 올라왔다가 다시 꺾이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도의 자리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 있잖아요. 요 추세 저항을 받고 계속 지금 저점을 낮추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금은 사실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지금 자리는 어렵고 루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불 이상에서 이렇게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았고요. 뭐 만만한 건 아니었죠. 뭐 포인트 상으로는 뭐 가능한 자리가 없었던 건 아닌데 만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는 요 추세가 깨지는 자리, 그리고 요 트랩 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자리, 이런 자리가 일단은 매매 포인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물론 어느 정도는 확인하는 거. 여기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자리도 사실은 매도의 자리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실 조금 더 올라가는 쪽에다 무게를 뒀기 때문에 시그널이 나오는 것 같긴 한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뭐 액션을 취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매도로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루나 어쨌든 어려운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다음은 매틱. 자, 뭐 주추세를 지금 하단, 뭐 이거 주추세라고 보다는 박스권 하단 추세, 박스권 하단 추세를 일단 깨트리는 모습이에요. 깨트린 모습인데 급격한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하락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펄카닷입니다. 펄카닷도 좀 저는 아쉽긴 한데요. 뭐 잡고 있다가 너무 좀 쉽게 났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다시 하락하는. 뭐 이 펄카닷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자리 들어오면 제가 봤을 때는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8불 내외, 18불 내외에선 일단은 짧게나마 한 번쯤은 매수로 한번 대응해도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을 정도. 한 번은 기회를 줄 것 같다. 매수해서 청산할 기회를.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다소 애매하지만 조금 더 추가 하락을 한다면 매수 쪽에 무게를 둔 거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어입니다. 니어. 자, 니어 아직은 살아 있어요. 아직은 그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여기 트랩을 이렇게 보였잖아요. 그죠? 생각도 못했는데 강하게 보였네. 제가 주말 동안 아예 안 보고 포션 없어가지고 아예 안 봤더니 멋지게 트랩을 줬네요. 이 자리 생각도 못했는데 찬스였네. 자, 어쨌든 뭐 놓친 거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예, 트랩을 강하게 주고 그리고 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요 이제 힘이 일단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한 번쯤 반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뭐 어쨌든 좀 이거 보니까 좀 아쉬움이 드는데 이거 언제 왔었지? 참. 8일날 4월 8일 8일이면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날 내가 방송을 안 했죠. 그래서 신경을 안 썼나봐요. 너무. 8일날 한 7시 저녁 7시쯤 왔네요. 5시에서 뭐 일단 7시 요 정도 사이. 자, 모르겠습니다. 언제 왔는지 정확하게 무슨 일단 8일날 금요일날 저녁 때 온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제가 금요일 날은 또 병원 가고 막 그래가지고 저녁 때는 일찍 끝나고 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는 그냥 뭐 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일단 물을 먹더라도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좀 아쉽네요. 19불 때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만약에 모도리가 나오고 다시 하락을 한다면 뭐 요번에는 이제 이 위에는 기회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한 18불 정도까지 이렇게 한번 축 쳐주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갈라입니다. 갈라코인은 뭐 쳐져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쳐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추세를 깨고 이건 뭐죠? 어쨌든 하단 추세를 깨고 지금 흘러내립니다. 일단 얘는 전저점 시도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요 저점을 깨는 거는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월요일인데 하방이 좀 강화되는 흐름 좀 나타나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 뭐 좋은 소식도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면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지금 큰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결국은 뭐 저는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주추세를 깬 거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36,000이 깨지면 뭐 그냥 뭐 그 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36,000이 깨지면 전저점 깨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추세를 깬다면, 하단 추세를 깬다면 추가 하락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도 26,7천, 26,7천은 한번 왔다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아니고, 긍정적이라면 뭐 전저점 깨는 수준에서 돌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이제 한 2만대는 한번 2만대 후반은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럼 뭐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죠? 예.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역시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게 좀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니까 매수 조심하시고요. 매도하신 분들은 일단 뭐 잘 상황에 따라서 잘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만 근처 오면 그때는 이제 한 번쯤 일부라도 잘라내 주시고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